안녕하세요. 저는 병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지방의 남성 의원과 여성 환자의 뇌 문제 해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계전서에는 약물치료 외에도 침치료를 수반한 외과적 처치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특히 종기의 외과적 처치에 대한 모습이 상세합니다. 요종은 저지 골마 생기는 종기인데요. 이황은 며느리의 유정이 재발하자 그것을 염려하여 의학 대응을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약물을 보내기도 하였죠. 이황의 며느리는 1569년 7월에 유정을 오래 앓고 있었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570년 재발하여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손자인 안도가 동화에서 병수발을 들고 있었고 이황은 도산서원에 있었습니다. 안도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수탕 치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병에 차도가 없자 의원을 불러 침을 놓아 종기를 터뜨려야 할지 고민했지요. 완전히 굶지 않은 상태에서 종기를 터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황은 의학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달 27일에 붙인 편지를 받아보고 내 어머니의 병이 차도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침으로 종기를 터뜨려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니 몹시 걱정된다. 노계상 의원이 온 뒤에 침을 놓기로 결정했느냐? 안동에 있는 서울 의원은 그곳에 왔느냐? 침을 놓아 종기를 터뜨리는 일은 금수억이 하느냐? 이 사람은 먼 친척이 되니 이처럼 급한 때에 침을 놓게 해도 무방할 것 같구나. 그러나 다른 의원들과 잘 의논한 다음 침을 놓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기록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하나는 의원들의 존재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노계상이라는 의원은 이황이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으로 봤을 때 봉화나 안동 인근 지역의 지방 의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방에서 의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앞에 미릉기 경우에서 보았듯 침뜸을 했던 지방의 의원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성격의 침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와 구별되는 의원이 서울 의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가 안동에 정착한 것인지 잠깐 머문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황은 이런 훌륭한 의원을 만난 것은 천만다행이다. 아무쪼록 그의 말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 했습니다. 여기서 의원은 아마도 서울 의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잠시 이곳에 와 있었던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환자의 며느리와 남자, 의원 사이의 내외 문제입니다. 뇌란 남녀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기를 피하는 일을 이룹니다. 의원과 환자 사이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이황은 침을 놓아 종기를 터뜨린 일은 금수억이 하느냐? 이 사람은 먼 친척이 되니 이처럼 급한 일에 침을 놓게 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며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황은 며느리가 금시성이었기 때문에 같은 성씨의 수억이라 외간 남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내외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급한 때를 강조한 것은 친척간이라도 뇌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합니다. 남자 의원과 여성 환자의 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종 때부터 의녀제도를 두어 내의원과 해민서에 배치했죠. 하지만 그것이 시골에까지 퍼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뇌 문제를 비켜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친척 남자의 시술을 용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의 인물인 이정혜는 의서습독관으로서 자신의 누이에게 침을 놓았습니다. 심지어 형수의 유정에도 침을 놓았죠.
조선 전기 예와 병의 충돌 문제는 첨예했습니다. 이황의 기록은 그 문제에 대한 지방사족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이황의 의료 관련 기록들엔 당시 의료 상황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기존에 밝혀져 있지 않은 단면도 기록되어 있죠. 첫째, 지방에는 실력이 있는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처방에 쓸 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약들이 있었지만 그 또한 한 곳에서 쉽게 구하기 힘들었고 여러 의원이나 관청을 통해 처방에 필요한 약을 모아야 했습니다. 둘째, 서울에는 수준 높은 의원이 있기는 했지만 명의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들은 매우 바빠서 고위 관직과 관계가 없으면 진료도 받기 힘들었습니다. 셋째, 당시 서울의 의관들은 새로운 처방을 선호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고 전통적인 옛 처방에 익숙한 이황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지요. 넷째, 남자 의원과 여자 환자 사이에 내외 문제에 대해서 은여가 없는 지방에서는 의술을 아는 환자의 먼 친척인 남성을 이용하여 풀고자 했습니다. 의학 상황과 함께 이황은 16세기 지방의 전염병 유행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역병 기록은 동시대를 살았던 이문관의 묵시의 일기와 더불어 쌍벽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황의 기록에는 지방에서 두창을 비롯한 역병이 돌고 그에 대처하는 지방민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보통 실록에서는 지방민의 숫자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죠. 이황의 기록들 중 지방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아들 준에게 보낸 편지에는 1556년의 상황이 가장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집집마다 역병이 돌고 사람들은 병을 피해 역병이 들지 않은 지역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계전서에 실린 전염병 분석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의 연구를 기약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병과 예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 여성 환자의 진료 문제에서도 예와 병의 문제가 부닥쳤지만 역병 등 대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창이 돌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황과 동시대 인물인 어숙건의 폐간잡기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황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숙건의 폐간잡기의 기록과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숙건의 기록에서는 도창신이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도창의 보복을 두려워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황의 글은 집에 사망자가 있고 또 제사 때 전염을 염려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는 직접 피해가 없는 한 꿋꿋하게 조상의 제사를 지내려는 이황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장사와 제사 때 역병이 크게 돈다면 이를 피해야 될까요? 역병이 하도 자주 도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황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황의 입장을 살펴볼까요? 피한 자가 반드시 사는 것이 아니요 피하지 않은 자가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피하는 것은 사는 방도이고 피하지 않는 것은 죽는 방도이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장사와 제사를 어느 누구에게 부탁해 그 몸을 필시 사지에 처하게 하도록 하겠는가? 대체로 부모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병을 구제하는 것이 중하고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경하지만 이미 무덤이 묻힌 다음에는 부모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곡하고 슬퍼하는 것이 경하고 내 몸 돌보는 것이 오히려 중하다. 이황의 이해에 대한 입장은 이와 같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우선, 산자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황의 의학, 의술병에 대한 태도는 단지 자신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선 최고의 유학자로 인정받는 순간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그의 학문을 계승하는 순간 1599년에 간행된 그의 문집이 널리 읽히게 된 순간 그가 태계집에 남긴 병과 의학에 관해 남긴 수많은 언행과 실천이 후대 조선 사대부에게 귀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이황 자신이 살았을 때 직접 필적으로 남긴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즉 할인심,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황의 며느리가 알았던 유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여성 환자에 대한 당시 기록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기록을 토대로 사람들의 대처와 예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이황의 의학과 의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